네, 이제 수험생 여러분 해설 강의 마지막입니다. 문학은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만 쌤이 준비를 했어요. 26번, 29번, 그다음 33번, 그다음 34번. 요 4개 문제가 오답률 15위 이내에 이제 들어와 있는 문제. 자, 요것들이 이제 어떤 교훈을 주나 요것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26번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보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기가. 하나는 작품의 주제. 약간 해석을 해야 되는 방향성을 주는 거죠. 주제. 그 다음 세부적인 의미. 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작품 속 주제. 의미. 자, 이런 것들을 주는 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표현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보기가. 자, 오늘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26번의 보기는 표현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서리법이죠. 질문의 형식인데 의도는 다양하다. 이런 거죠. 의문문이 있으면 진짜 질문일 수도 있고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리법이 될 것이고, 그죠? 뭐 강조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감탄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거를 읽어내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보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다. 주는 가이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줬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와 정답 선지 1번과 3번 선지를 해설을 해드릴게요. 가에서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듦이 있었던가는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죠. 자, 여기입니다. 윗부분 한없이 쌓인 물, 되게 많은 물. 이 물이 만고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차고 줄어듦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지간 장안경치 반 이상 물이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가. 언젠가 성인을 만나 이 이치를 여쭙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뭐냐는 거야. 이 의문문을 쓴 의도. 그걸 우리가 추론하자면 한없이 쌓인 물. 야, 이게 줄고 차고가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질서 대단하다. 이런 감탄의 이야기지.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성인을 만나면 이치를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야, 정말 대자연의 이치는 대단하다. 저 많은 물이 차고 줄미 있었나? 대단하다. 언젠가 이 이치를 만나서 여쭤야겠다. 성인을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을 열어놨죠. 근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 이러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고요. 3번 가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의 상자의 답변으로 이어지며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요거를 X로 많이 골랐거든요. 요 끝에 가면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바람에 움직인 돌 내던진 그 몇 해며 짝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 쌓았는고. 옛날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손님 뉘시기에 들어와 계시는 곳 남매고 새끼 찬 앞절의 상좌 중인데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니오니 전과남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만은, 자, 과거는 그런 줄 알지만은 그 밖에 모르는 일은 피리 소리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일과 모르는 일에 대한 경계를 그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 질문, 너 이런 거 알아? 몇 년 됐는지 알아? 짝 없는 성문 어느 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절 중이 와가지고 우리 진과나 없어진 줄은 알지만 뭐 왜 그런지 뭐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은 피리 소리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의 경계. 이걸 말하면서 일종의 답을 해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낄 때 3번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상자의 답변으로 이어졌고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정도가 3번에 대한 해설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이제 70%가 넘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두 번째 오늘 해설해 드릴 문제는 29번 68%가 틀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거는 좀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소설에서는 긴 대사가 많이 나와요. 고전 소설에서는 누군가 길게 말하는 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해 물어보는 게, 아, 여기를 묶어놨다. 에이, 이렇게 묶어놨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팩트체크. 그죠? 전체 스토리상에서의 팩트체크. 이때는 세부적인 것도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표현기법. 어떤 표현기법, 고사를 인용했냐, 비유법을 썼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쌤이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긴 대사를 처음에 읽을 때는 맥락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맥락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생과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 라는 맥락, 답변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고, 문제의 선지를 소거할 때 판단하기 위해 다시 읽어줄 때는 정교하게 일치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줄 걸 부탁드린다. 근데 이걸 반대로 움직이면 한 문제가 날아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그냥 한 번 읽었던 거로 뚫어버린 거야. 기억나는 대로. 또는 다시 보더라도 빨리 봐버리고 그냥 뚫어버려.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정교하게 확인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일치가 정말 정교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왔다. 이거를 밝혀야 맞는 거지. 괜찮습니까?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A에. 근데 A를 아무리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근데 이걸 계속 되뇌었다. 이 얘기는 안 나와요. 고사가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선지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얘는 뭐 대단한 교훈을 얻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해 줘라. 고전소설에 긴 대사가 나왔을 때 출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맥락을 중심으로 이 소녀의 답변이 아 정말 결혼을 하겠다 소생과 거기에 꽂혀 있다는 걸 읽어줬다면 선지를 뚫으러 갈 때는 일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놔라. 그래야 29번 문제가 좀 다음에 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얘는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를 쌤이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쌤은 국어국문학과고 해서 아는 시거든요. 근데 모른다 치고 학생의 입장에서 시를 어떻게 읽을 거냐. 얘들아, 현대시가 이렇게 나오잖아. 가다, 다까지 나오든가 말든가. 그럼 현대시는 두 개는 나와. 수필까지 묶여있냐 안 묶이냐. 고전시가로 수필이 묶일 거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하나는 연계, 하나는 비연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시를 무조건 만날 거란 얘기입니다. 수능 때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안 읽히는 걸 읽으려고 하지 마. 쌤이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육사 시인께서 이제 이렇게 시를 쓴 거야. 독수리야, 나를 와서 뜯어먹어라. 나를 뜯어먹어라, 독수리야.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럼 쌤이 하나 물어보자. 그럼 독수리가 대체 뭐야? 정답이 있는 거야? 그럼 돌아가신 윤동주 시인을 깨워서 물어봐야죠. 뭐라고 쓰신 겁니까? 뜻이 뭐예요? 그게 아니면 정답이 없는 거야. 다만 중요한 건 그게 뭐냐? 이런 걸 수능에서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최소한 독수리가 나를 뜯어먹기를 바라고 있다. 그 정도를 읽어내는 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현대시거든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평론가가 되라. 그거 아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문학 배웠으니까 평론가가 되렴. 정말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읽어줘라. 단 시는 비유와 상징의 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건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상황과 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제시된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게 우리에게는 근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소재가 뭐냐 대체.
소재가 고양이다. 이걸 우리가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양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뭘 느끼는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또는 화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은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줬다면 읽어낼 수 있다. 그것들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꽃이 피면 그래요. 이 꽃이 뭔지는 몰라도 꽃이 피면 뭐 촘촘해져. 촘촘해지는 게 대체 뭐냐고. 그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 알겠어요. 다만 그래서 봄들이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힘겹다고 관련된 얘기겠죠. 꽃이 피면 힘들겠다. 나 이거 왜 잡았어? 정서와 태도가 직접 나온 거잖아. 힘겹다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 꽃이 피면 힘겹다는 거야. 근데 그 힘겹다가 마을의 간격이 한층 촘촘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야 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피기도 전에 꽃 봉우리째에 저 내리는 그 꽃잎 버리러 갑니다. 부리러. 그죠? 다 이렇게 떨어뜨리러 가는 거야. 왜? 힘겨우니까. 이 정도. 부리러. 근데 그 꽃이 뭐냐? 나도 몰라. 이렇게 읽으라는 거지. 부리러.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아, 배 타고 가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배 타고 간다. 저 망에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봄밖에 봄바람. 봄을 떠나왔는데 봄바람이 또 부는 거야. 그죠? 마음속에서. 그 정도 되죠. 봄바람 대상. 자,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삐져나오는 염소떼와 마주친다. 염소도 이런 거 잘 읽으면 돼요. 염소도 배 탄다. 나 배에 왜 탔어? 봄이 뭔가 힘겨워서. 봄이 뭔지 모르겠는데 꽃이 피면 힘겨워서. 그래서 그거 버리려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염소도 배 탄다. 염소도 나랑 동일시. 그래서 똑같은 존재야. 봄이 힘겨운가? 뭐 이런 얘기죠. 자, 만경도 쪽이 포구라는데 새끼염소 한 마리 지평소 뿌영 황사길 타박거리며 걸어가는데 그게 마치 나처럼 배를 타러 가는 것 같다. 요 정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라 하지만 마음은 꽃나무에서 멈칫거리라. 즉 꽃나무를 떠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여기 보자. 상심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배 타고 가라. 됐습니까? 이 내적 갈등까지 읽으면 끝. 쌤이 볼 때 너희가 읽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아니겠는가. 이거야.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냐. 꽃이 피면 봄이 오면 저 마음이 좀 힘들어. 그래서 배를 타고 꽃잎을 버리러 가고 있어. 염소도 나랑 비슷해.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봄을 못 잊나 봐.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은 꽃나무 옆에 있어라. 봄에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내 상심은 어서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항구로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쌤아 이해되죠?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독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에서. 그 쌤이 말하는 일독은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감상. 그건 내신이죠.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말이야. EBS 연계시 말고 모르는 시가 하나는 수능에 나온다니까. 하나는 EBS, 하나는 비연계. 그때 그 하나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야. 있는 그대로로 읽는 것도 연습해줘라. 차분하게.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5번 봐봐.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자, C에서 항구 몇 개. 이게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심. 내 걱정은 너 항구 몇 개도 가야 할 걸, 지워야 될 걸, 항구 가야 될 걸,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인식한 건 뭐예요? 이 항구는 닿을 수 없는 곳이야. 이거야. 그게 아니라 닿을 수 없는 항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인식한 건 뭐예요? 일로 가라! 꽃나무한테 가지 말고 상심은 지금 가라!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선지가 뭐 예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다만 가야 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상심이 나를 가라고 한다고 인식하는 거죠. 요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C를 공간으로 보더라도 X가 되는 거죠. 항구 몇 개는 아직 가지도 않는데 거기서 인식한다. 뭐 이것도 안 되고. C라는 구절에서 인식한다고 했다면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건 여기는 닿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 봄을 좀 더 즐기고 싶거나 그 옆에 있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가라! 라고 말하는 걸 인지하는 거죠. 여기가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읽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해석해 준 걸 가지고 이걸 뚫어보면
다 뚫릴 겁니다. 알겠죠? 한번 뚫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뚫릴 거다. 그래서 고를 게 5번밖에 없다. 이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 문제의 5번 선지는 쌤은 개인적으로는 썩 예쁜 선지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쌤도 실전처럼 니네처럼 풀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답으로 5번을 했어요. 왜? 나머지가 다 맞아서. 근데 5번 선지가 이거 좀 예쁘진 않다. 이런 느낌이었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4번 문제 해설을 하면서 문학 해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보기는 우리한테 두 가지를 해줄 수 있어요. 아까처럼 주제 해석의 방향, 의미 이런 걸 줄 수 있고 표현 기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거를 줬을 때 여러분이 좀 잘 따져줄 게 해석의 방향성, 주제라는 게 결국 이쪽으로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용운의 임의 침묵이 있다고 칠게요.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임이 뭐예요? 뭐 조국일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를 사셨으니까, 또는 승려시니까 종교적 절대자일 수도 있고, 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거로 해석해도 틀릴 수가 없어, 수능에서. 근데 다만 보기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이 시를 해석하자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방향성은 셋 중에 일제강점기, 조국, 임은 조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쌤아 이해되죠? 그걸 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 방향성 아래서 더 세부적으로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할지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야. 이대로 해줘야 돼. 아무리 맞아도 이 보기랑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다. 얘가 해석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다. 이거를 생각해줘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가에서는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된다. 우리가 이 시에서 읽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스팔트와 자연물이 인접 배치돼서 생명력을 띈 것, 그렇지 않은 것, 경계가 완화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확히 봤다면 이제 2번 선지 봐봐.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 자,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뭐겠어요? 자동차죠.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의 전이 돼요. 아스팔트와 자동차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근데 이 시에 드러내는 의미는 이거 둘 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애들이잖아. 그것들 간의 경계가 완화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 그러므로 이 둘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뚫어주실 수가 있죠. 답을 내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오잖아.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보기가 좀 여러분에게 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하거든. 보기는 독서처럼 독해를 해라. 그리고 이 보기와 선지 하나하나를 잘 매치업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안 틀린다. 요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에 거일 때요. 아래 거일 때는 좀 빠르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위에 거일 때는 좀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쌤이 해설해 드릴 내용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3월 교육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까 차분하게 내가 부족한 것들을 깨달으셨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쌤아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가고요. 쌤 다음에 또 해설 강의 때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